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덜 가는 삶에 대하여입니다. 이 책은 2026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유노북스, 저자는 코이케 류노스케, 옮기니는 김슬기님입니다. 이 책은 한국 일본 합산 230만 부, 밀리언셀러 저자 대표작입니다. 왜 더 가져도 마음은 늘 부족할까?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적게 가져서가 아니라 아무 기준 없이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덜 가는 삶은 흔히 떠올리는 미니멀리즘이나 절약의 태도와 다릅니다. 이 책은 물건의 수를 줄이거나 소비를 통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을 중심에 두어 설명합니다. 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갖고 싶어지는가? 저자 코이케 류노스케는 돈과 물건, 감정과 욕망이 휘둘리는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소유를 줄이라며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대신 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지, 그 집착이 어떻게 불안을 키우는지 차분히 짚어줍니다. 책은 4개의 장으로 독자의 생각을 조금씩 이동시킵니다. 우리가 왜 돈을 과대평가하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더 갖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며 방을 채우기 전에 마음부터 정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원하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이 책은 덜 갖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일이 아니며 나에게 필요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자유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와 과잉에서 벗어나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여유, 돈과 물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제어가, 이 책은 바로 상쾌한 자유를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는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애써 왔구나가 아니라 아무 기준 없이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이 책은 흔히 말하는 미니멀리즘이나 절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버리라고 다그치지도 않고 소비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대신 아주 조용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하고요.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걸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당장 삶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되었고 이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덜 갖는다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 없는 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말이 오래 남습니다. 돈과 물건 앞에서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 소비를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한 사람이라면 이 책이 큰 위로가 되는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돈과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법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왜 더 가져도 마음은 늘 부족할까? 불안은 적게 가져서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많이 가져서 생긴다. 돈을 더 벌고 더 써도 남는 게 없다며 더 가지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불안하다며 소비를 잘못한 건지 인생을 잘못 사는 건지 초조하다며 소비는 문제가 아니다. 기준 없는 소유가 문제다. 돈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이 아닐까요?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진짜 원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지고 싶은 물건이 무의미하게 늘어날 일도 없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지 직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돈과 물건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제어감.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날 줄 아는 자부심. 이런 상쾌한 자유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책을 썼습니다. 돈을 가지고 물건을 소유하며 일어나기 쉬운 마음속의 잡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1장. 돈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소유에 대해 착각하는 것들. 2장. 더 갖고 싶은 마음을 인정한다. 물건에 집착하는 이유. 3장. 방을 채우기 전에 마음부터 채운다. 조절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4장. 정말 원하는 것만 가지고 산다. 행복하게 소비하는 법. 제1장. 돈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소유에 대해 착각하는 것들.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삼독이라 칭하는 탐, 욕망, 진, 분노, 치, 무지의 세 가지 근본 번뇌가 있다고 보고 인간 심리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바로 탐, 즉 욕망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위기감이 조금씩 확대된과 동시에 절약하고 싶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약이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공상스러워지고 비참해질 뿐입니다. 게다가 절약한다면서 값싸고 조악한 것들만 잔뜩 사들여 물건이 넘쳐나게 된다면 결코 내 뜻대로 돈을 다루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약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돈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해서 무력이 억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욕망이 시키는 대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죠. 욕망의 메커니즘을 철저히 파악해서 극복하고 적게 소유하며 마음이 개운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질이 안 좋은 물건을 덥석 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이라며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충실한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연봉이 2배로 올라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욕망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아직 손에 넣지 못한 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손에 넣지 못해 고통이 발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이 별다른 노력 없이 4천만 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 연봉보다 2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고통을 느끼겠죠. 그런데 수입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 고통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처럼 고통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고통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쾌락을 느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만요. 중고등학생 시절의 첫사랑을 예로 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며 그 사람과 사귀고 싶어지고 만약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이 떨림은 도파민 같은 불쾌한 물질이 분비되어 혈액의 흐름에 이상이 생긴 상태인데 뇌는 그 고통을 자극적이지만 기분이 좋다로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기분이 좋은 이유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고통이 줄어들 전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그 사람과 이루어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처음에 느낀 두근거림은 점점 옅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얻어 만남을 시작하면 뭐야, 옛날처럼 행복하지 않잖아 라고 착각하게 되고 결국 이별의 말을 꺼내기에 이르죠. 다시 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을 달성했을 때 해냈다는 쾌락이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찰나일 뿐입니다. 그 한순간이 지나고
5초쯤 지나며 그 쾌락은 이미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을 달성했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정보에 불과하고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물론 마치 초등학생 때 등산을 다녀와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는 고생한 만큼 기쁨도 컸다고 회상하듯이 훗날 감상에 젖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며 실증이 납니다. 이때 감각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실증을 느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새로운 고통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2배인 8천만 원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이처럼 욕망은 끝을 모르고 계속 샘솟게 됩니다. 욕망도 실현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할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한 욕망들이 차례차례 충족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원하든 금세 이루어지며 더 이상 자극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고통이 없는 상태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일 텐데 마음은 그것을 행복이라고는 인식해주지 않습니다. 쾌락의 전제가 되는 고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되겠어.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욕망이 아니라 충동이라고 할 수 있죠. 돈이 있어도 돈에 의존하지 마라. 앞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나는 가치가 없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욕망의 뚜껑을 덮고 그 결과 인격이 삐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돈을 원하면서도 돈에는 관심이 없다며 억지로 찾는 사람이 최근 경제 상황 속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겨냥해 가난해도 괜찮잖아.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아. 돈 많은 놈들이 나쁜 거야. 지금을 즐기자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한 위로를 바라고 이 책을 집어들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버티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며 돈을 지불하게 해서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죄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두쇠 근성은 불행을 부른다. 사실은 돈을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돈이 없어도 풍요롭다고 말하면서도 구두쇠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즉 궁상맞고 째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정말 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인색하게 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인색하게 구는 사람 중에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불행해진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그들의 불행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 인색한 마음이야말로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큰 해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필요에 의한 소비를 우선하는 것은 이 인색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탁해지지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 수준에서 보며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는 셈이지만 한편으로 책상이나 문구류, 식재료나 조리기구에는 째째하게 굴지 않고 사치스럽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겠다고 마음 먹으며 자연스럽게 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 중국산 표고버섯과 3,000원짜리 유아태연산 표고버섯 중 어느 것을 살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심 유아태연산 표고버섯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아껴야 한다는 이유로 결국 중국산을 선택합니다. 물론 중국산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느껴지는 패배감과 분노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그 감정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할 수 있는 상태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롤로그에서도 적었듯이 한 번쯤 실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과연 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지를 하루만이라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소지품을 줄여보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해보고 정말 필요한 데만 돈을 쓰겠다고 결심해보세요. 이러한 삶의 방식을 택해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으며 돈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있어도 돈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빈곤이라기보다는 청빈이라는 전통적인 말이 어울리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바라더라도 실현할 수 없다면 고통스러워질 뿐이죠. 진정으로 자신이 바라는 바와는 다른 욕망을 광고 때문에 세뇌당하거나 자본주의의 가치관에 따라 간장은 2,000원이 적당하다고 단정짓고 좋은 물건을 보고도 비싸서 싫다고 생각하는 등 무의식적으로 주입된 생각에 지배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괴로움을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험삼아 한 번쯤 그러한 세상에서 도망쳐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죠. 무작정 15,000원짜리 간장을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맛있는 간장이나 된장을 원한다면 15,000원짜리 간장이나 된장을 사고 불필요한 고가의 옷이나 가방, TV, 게임기, DVD, CD 등에 쓰는 돈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돈 때문에 곤란해지는 일은 없겠죠. 이러한 삶이 가능하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욕망과 행복의 기본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하며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사고 싶은 것에 돈을 쓰느라 정작 필요한 것에 인색해지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두쇠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은 모두 질 좋은 것을 사용한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책은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욕망에서 비롯된 소비를 멈추고 필요에 따라 질 좋은 물건을 사고 의미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자세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욕망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가령 돈이 넉넉해도 소유물을 줄이고 자극에 지배된 소비를 멈추고 꼭 필요한 물건은 질 좋고 만족스러운 물건들로 갖춰서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즉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삶에서 돈에 의존하지 않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겉보기에는 가난한 상 같겠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얄궂게도 결국 돈이 남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적 여유까지 생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덜 가지라고 말하기보다 덜 흔들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책이에요.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보다 무엇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가 분명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